파신 후에 본인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라면 그 금액을 자녀한테 증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집이 안 팔리는 경우여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집 전체를 전부 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그 생활자금을 받아 쓰는데 이게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라리 그 집의 자녀 집과 합가를 하면서 전세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만큼은 본인이 노후 자금으로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에 대한 부분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요. 대신에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와 증여를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도 전체 증여가액이 채무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유혹에 대한 화답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노후 자금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자식들 키우면서 한 집에서 뭐 그냥 평생 뭐 15년, 20년, 30년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서 양도세 무서워서도 못 파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그 양도세 적게 내고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집을 그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 그다음에 동일 주소지에 있는 가족 포함해서 집이 한 채 있으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서 9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매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게 끼어 있어서 2주택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간에 6억 원 그 증여세 면제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파시게 되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을 때는 꼭 5년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5년 이내에 만약에 제3자한테 파시게 되면은 그 증여 효과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꼭 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시면서 매각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증여라고 하면 정말 그 부유하신 분들,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서민들도 잘 알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2013년도 국세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2012년 이 증여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증여 금액이 한 10조 정도 됐습니다. 세수로 하면 한 2조 정도 걷어들였는데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희가 한 77,789명 해서 약 78,000명 정도가 이 증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89%가 3억 이하고요. 70%가 1억 원 이하의 증여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서 소리 없이 많은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증여를 하려면 오래 해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바뀌나 봐요? 올해가 유리한 겁니까? 증여하기에?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오랜만에 2014년에 이 증여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단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 그대로인데요. 일단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분은 10년간 3천만 원, 좀 적긴 하지만은 이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민법이 개정이 돼서 이 7월 1일부터는 성년의 나이가 19세로 한 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재산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상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증여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가요? 네, 실제 상속과 증여는 단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시기를 정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상속 때 많은 공제를 해드립니다. 단점은 시기를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증여는 공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작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고요. 주고 싶은 사람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쁜 자식한테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노후를 대비했을 때는 내 노후 자금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상속 때 내려주실 자금 확보하신 다음에 증여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10손가락 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당신의 노후에 생길 수 있는 일 마지막 알아볼까요? 상속 포기한 효자들의 후회. 며칠 전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내고 깊은 상심에 빠진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외아들 나효자 씨도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얼마 후. 너 상속 포기했니? 네.
그건 왜?